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2024 대구 마라톤 대회가 55개국 마라톤 동호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횡성축협 가축 경매시장이 스마트 경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충북도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 브랜드 슬로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시가 2024 여수 관광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와 우남 3단지 등 광주에서 주목받고 있는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의 분양이 이번 달 이어질 예정입니다. 동산 경기 침체 속에 흥행 보증 키워드로 불리는 프리미엄 아파트 분양의 성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양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롯데건설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청약에 앞서 견본주택을 개관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불경기에 흥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첫날부터 6천여 명 가까운 인파가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되게 힘들다고 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안에도 구경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분양시장에서 흥행을 보증하는 대단지와 브랜드를 갖춘 아파트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수공원을 품고 있고 지하철이 곧 연결되는 등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아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풍암호수와 각종 산책길, 마을 정원, 아세아 청년 언덕 같은 각종 다양한 공원 시설들이 우리 중앙공원 안에 이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3,000세대가 넘는 우남 3단지 재건축 아파트도 이번 달 청약에 나서면서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미분양 세대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고급 브랜드 아파트의 잇따른 분양이 침체됐던 시장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도시공원과 주택단지, 어린이집과 놀이 제공업소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 312개소입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며 안전검사와 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법적 의무 이행 사항과 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보완 조치하거나 현장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구는 아이들과 부모가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점검에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하고 노후화된 관내 제조업체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동대문구가 나섰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제조업체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소화기, 화재 감지기와 같은 안전 필수 설비를 비롯해 냉난방기, 순환식 보일러 등 근로환경 개선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총 34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총 비용의 10% 자부담을 제외하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구는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이 평균 기준 미달인 업체, 현 사업장에서 사업을 오래 운영한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입니다.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4월 16일까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누리집 구정 소식란을 참고하면 됩니다. 고장난 조명과 콘센트,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는 스스로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 마포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셀프 집수리 프로그램을 열어 혼자서도 집을 고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마포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셀프 집수리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4월 12일부터 3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마포구 가족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20세 이상 서울시 생활권의 1인 가구 1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4일까지입니다. 총 3회기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에서는
생활조명 활용법과 기초적인 전기 이론, LED판 교체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리 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로 매우 큰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포구가 이곳의 폐설비를 활용해 이른바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합니다. 이로써 한강과 접해 있는 당인동과 합정동 및 홍대 일대까지 복합 예술벨트를 확대하게 됩니다. 마포구가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전시실과 공연장 등을 갖춘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탈바꿈해 2026년 개관합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문화창작발전소는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 화력발전소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오는 2024년 말 당인동에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해 한강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는 한강이 길게 접한 당인동과 합정동 하늘길 및 홍대 관광특구 일대를 연계해 보다 더 넓은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2024 대구 마라톤 대회가 세계 17개국 엘리트 선수들과 55개국 마라톤 동호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2년 연속 골드라벨 대회로 진행된 대구 마라톤 대회가 세계 17개국 160명의 엘리트 선수들과 55개국 2만 8천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정상급 선수 등 총 160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해 세계 최고의 우승 상금을 놓고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구시가 동절기 석 달간 휴장했던 서문 칠성 야시장을 시설 환경 개선 등을 마친 후 지난 5일 재개장했습니다. 개장일에는 언더그라운드 밴드와 지역 인디밴드들의 인디락, 캐리커처 체험, 뮤지컬 음악 공연, 지역 뮤지션들의 포크송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서문 야시장은 27명, 칠성 야시장은 14명의 신규 셀러를 선발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특색 있고 독창적인 메뉴를 개장일부터 선보였습니다. 올해부터 서문 야시장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2월까지 금, 토, 일요일 주 3일을 운영하지만 칠성 야시장은 지난해 운영 실적 등을 검토해 화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한 주 5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은 도내 최대 규모의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애국의 고장인데요. 4월 1일 횡성군 보훈공원에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105주년 4.1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애국지사 유족을 초청해 군민에게 소개하는 한편 105년 전 횡성의 얼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 헌화와 분향, 4.1 횡성군민 만세운동 약사 설명, 선언문 낭독 등을 진행했습니다. 횡성은 도내 최대 규모의 독립 만세운동이 펼쳐진 곳으로 1919년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만세운동이 이어졌으며 특히 4월 1일과 2일 횡성장터에서 3차에 걸쳐 일어난 만세운동은 도내에서 가장 격렬했던 만세운동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횡성 서원초 스포츠교육센터 건립 사업이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원초등학교에는 국비 75억 원을 포함한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교육센터가 2027년까지 완공됩니다. 센터에는 수영장과 실내 골프시설, 돌봄교실, 인조잔디구장 등 다목적 시설이 들어섭니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횡성군, 횡성교육지원청 서원초등학교는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사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서원 지역 학생과 주민의 일상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 축협 가축 경매시장이 스마트 경매 시스템을 도입해 새롭게 단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변화로 기존의 노후화된 계류장 전광판을 철거하고 새롭게 교체해 한우를 구매하고자 하는 농가가 출품호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대형 전광판을 통해 경매 상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개발한 인터넷 스마트 경매와 연계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경매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가축 시장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또다시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군은 지난 2012년 5,800만 원, 2014년에는 8억 원을 지원해 가축시장 현대화를 지원했고 올해 7,500만 원을 지원해 스마트 경매시장 도입을 뒷받침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산율 2.0 희망 공동 프로젝트를 포함해 5대 분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출산 양육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 자원 공유를 통한 우수 문화 관광산업 육성, 충청권 대표 국제행사 공동 홍보 등 성공 개최 지원, 농업 농촌 활성화 및 농산물 교류 지원, 상생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입니다. 이번 협약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세종시 특강에서 합계 출산율 1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세종과 출생아 수 증가율 1위인 충북이 함께 출산 동맹을 맺자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충청북도의 새 이름,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가 제15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 브랜드 슬로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은 종합 호감도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에 따라 국가 자산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경쟁력이 높은 최고의 브랜드에 수여됩니다. 위원회는 도시 브랜드는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비전, 그리고 국민들의 희망과 바람을 담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는 점에서 충북의 브랜드 슬로건이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탄생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방 소멸 및 지역대학 위기 등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충북형 K-유학생 제도가 충북도 중심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충북도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크고 우수 인력이 풍부하며 이머징 마켓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영상회의를 개최해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충북대 지크루트 사업에 대한 사업 홍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의견을 교류했습니다. 또한 인도 최상위권 세계대학의 학생과 충북대 지크루트 사업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도내대학과 함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충북도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도내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도내 대학은 우수 인재들을 실질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내 각 기관 간 역할 배분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쳤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태양광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공주도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한 이번 협약은 보령시의 행정 절차 및 인허가 지원,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지 제공 등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을 위한 협업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만세보령 농업대학 입학식이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2024 만세보령 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입학한 학생들은 총 72명으로 친환경농학과 49명, 미래농업과 23명으로 구성돼 3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23회의 강좌,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스리랑카 국무총리와 양국 간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스리랑카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경상북도를 방문해 경북도지사와 양국 간 새마을운동 사업 추진 방향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스리랑카 국무총리는 이날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을 극찬하며 새마을운동을 스리랑카 사회와 경제발전 모델로 삼아 자국에 실시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디네시 스리랑카 국무총리는 스리랑카 곳곳에 새마을운동 정신이 보급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가 지역 창업기업인 미드바르를 방문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5일 포항시는 CES 2024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지역 창업기업인 주식회사 미드바르를 방문했습니다. 미드바르는 공기주입식 스마트팜 모듈 에어팜과
안개 분사로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물 사용량을 줄이는 에어로포닉스를 접목한 기술로 식량 안보 문제의 솔루션을 제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26일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포항시 구평리항, 이가리항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업 대상지 분석 및 사업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질의응답,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신안 튤립 축제에는 해마다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파 가격 폭락으로 대체 작물을 심었던 게 계기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튤립 축제에 얽힌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12km의 백사장을 끼고 조성된 신안 임자 튤립공원. 10만 제곱미터의 꽃밭에서 형형색색의 튤립이 탐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여 종의 튤립 100만 송이가 뽐내는 화사하고 우아한 자태에 관람객들의 탄성이 연신 이어집니다. 얘기만 이렇게 듣고 왔는데도 보니까 그때 눈으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아주 좋아요. 만족합니다. 개막식이라 일부러 맞춰서 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규모도 너무 크고 꽃이 너무 다양해서 솔직히 생각보다 훨씬 예쁘고 꽃향기도 좋고 정말 너무 기분도 좋아요. 튤립 축제는 지난 2008년 가격이 폭락한 대파밭을 갈아엎고 주민들이 대체 작목으로 튤립을 심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대파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튤립 재배지는 대파밭으로 바뀌었고 재배 면적은 처음에 비해 40%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튤립 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신안군과 주민들은 협력해 축제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튤립 관리와 축제 운영은 신안군이 맡고 관광객 안내와 질서 유지는 주민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전 한 12년도 그때 지나면서부터는 대파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또 튤립이 생산에서부터 좋은 다시 심기까지 상당한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제 좀 대파로 돌아서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이제 막히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 막힌 부분이 이제 그 지도읍 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신안경찰서에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고요. 승마하기 좋은 대강해수욕장과 드넓은 모래 해변을 품고 있는 신안 임자도. 이곳에서 열리는 튤립 축제가 중단 2기를 넘어서 공무원과 주민들의 협력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로 과중한 업무를 떠하는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광주시와 상급 종합병원들이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7주째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병원 의료진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학 등 일부 교수들은 36시간 연속 근무를 이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당직을 설 수 있는 의사 수가 줄면서 전문의들의 근무 횟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응급실 내 의료진 부족으로 환자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사례가 전공의 파업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응급환자 대응에 위기감이 커지자 광주시는 소방본부, 대학병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날 이렇게 배우 교수님 안 계신다, 그리고 못 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바로 우리는 부원장이 바로 그 밑에 필요한 교수 섭외해가지고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응급실 당직 의사, 환자 이송 현황 등을 확인 공유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핫라인 구축으로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급한 불을 껐지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한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이는 농사일을 꾸려가기 힘든 게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농민들은 해마다 숙련된 일손을 배정받는 보장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최장 8개월 일을 하고 난 뒤 본국으로 출국해야만 이듬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제도 때문입니다. 기본 고용 기간이 3년인 E9 비자와 같은 형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저렇게 일을 배우고 열심히 배웠는데 5개월, 8개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민자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MOU 체결해서 한 사람들은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얼굴도 모르고 대부분의 농가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인력을 배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근로자 송출을 잠정 중단한 것처럼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 인력을 확보할 길도 막막합니다. 한 8개 국가하고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또 이제 최근에 라오스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몽골도 이제 나주에서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분들뿐만 아니라 더 이제 여러 스리랑카라던가 이런 탓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12실 규모의 숙소를 처음으로 마련했고 앞으로 3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평군에서는 권역별로 4개소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올해 하면 1개소는 완공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전라남도도 올해 안에 해남과 담양, 영암, 무안 등 4개소에 기숙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고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받으면 항공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이 커지면서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는 문화적 공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 관광협의회가 경기도 수원에서 2024 여수 관광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서울과 경기권 여행사, 유관기관 등 총 130여 명을 초청해 시의 관광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홍보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수 지역 숙박 관광시설 11개 업체도 현지 여행업체를 상대로 B2B 상담을 진행했으며 경기도 관광협회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영주시 선비촌 일원에서 열립니다. 2024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이란 주제로 5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신바람난 선비와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장을 확대했으며 다양한 관객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선비 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선비의 생활상과 풍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이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만제도 주상절리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주상절리는 뜨거운 용암 등이 급격히 냉각해 형성됐으며 현재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등 5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데요. 만제도 주상절리는 대한민국에서 100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섬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질학적 가치가 높으며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자연문화유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